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최근 남한 영공을 침범해 청와대 주변의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드론 한 대를 보내면 두세 대의 드론을 북한으로 보내 대응을 하고, 북한이 영공을 재침범하면 2018년 남북 군사협정을 중단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협정이 파기가 된다면 남한은 대북 방송재개, 대북 전단살포 및 대북 심리전도 제기할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첩보 위성 궤도 진입 등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남한을 의심할 여지없는 적으로 간주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한미 군사훈련인 프리덤 쉴드를 3월 13일에서 23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이런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리덤 쉴드가 방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컴퓨터 모의 지휘소 훈련이고, 이에 병행해 별도의 대규모 합동 야전 훈련인 워리어 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 상륙 훈련을 포함해 5년 만에 실시되는 양국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는 미국이 이 합동 훈련을 위해 항공모함과 기타 전략 자산을 이 지역에 보낼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무장한 MQ-9 리퍼 드론을 한반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리퍼 드론은 정보 수집과 정찰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등 공격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MQ-9 리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실험을 정당화하며 자국의 방위에 자위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70여 차례의 미사일을 쏘아대며 올해도 똑같은 반복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더불어 한반도의 상황은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실제로 미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제와 포위를 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3만 명의 미군 전투병력이 73개의 미군 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최전선 부대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군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이래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력의 6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포진해 있고, 전 세계 미군 기지의 800개 중 400개에 해당하는 13만 병력이 중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확장과 대만 침공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하며 지역 패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전쟁 고조에 대비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고 군사, 기술 정보 및 미디어를 포함 여러 방면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미국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및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연합전선을 형성해 중국을 포위하여, 첫째, 일본의 재군사화, 둘째, 미국과 한국 모두 강경 대북 정책을 활성화시키며,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호전적 전쟁 훈련의 강화 및 확장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재군사화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평화주의 헌법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일본이 필수 불가결한 협력자로서 일본 재무장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초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중국의 대만 침공 방어, 오키나와와 미국 주둔으로 미국과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1월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변모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나토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한국 모두 강경 대북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외교상으로 미국은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회담과 외교를 모색한다고 표명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육성시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나토와의 협력 및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동참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적 경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고 미국 전술핵에 한국 재배치를 거듭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핵무장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호전적 전쟁 훈련의 강화 및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사격 훈련, 항공모함 전투 및 잠수함 기동력 확보, 항공기의 전략적 핵폭격이 포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리허설로 꾸며진 공격과 점령, 북한 지도부의 참수훈련, 북한 정권 붕괴 시 점령을 위한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과의 합동기동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어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둔의 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는 2023년 처음 6개월 동안 20배나 증가할 예정이며 한미 합동 실사격 훈련 재개는 북한의 핵공격 억제를 대상으로 지역 전체의 핵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롭고 매우 도발적인 핵공격 대응 훈련을 추가함으로써 위기 지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올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연도와 달과 일과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들이 서로 전쟁을 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람스 장군은 2021년 북한 위협 외에도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 작전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22년 대만과 중국 간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은 미국과 대만 해협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세의 강화와 더불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선봉대 역할을 하는 미국 동맹국들에게 비용 및 분배를 강화하여 미국이 결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